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어제입니다. 2021년에도 뜨개 도비로 살겠다는 의지로 충만한 도안 추천 영상 다들 보셨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엄청 기뻤는데, 그 영상 만들면서 그리고 제가 렌트방에서 낑깡님이랑 같이 스웨터 이야기를 해보면서 정말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다 라는 정도로 뽐뿌를 받은 뜨개 옷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예상하셨듯이 페어아일 스웨터입니다. 페어아일 스웨터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가로 배색 기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고 특별한데요. 뜨겠다 마음은 먹었지만 잘할 수 있을지 긴장도 되고 걱정도 돼요. 그런데 뜨개 로브를 찍으면 제가 중간에 포기할래야 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저 스스로 배수진을 치는 느낌으로다가 뜨개 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업로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페어아일 스웨터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1월 21일이고요. 얼마나 걸려서 이 스웨터가 완성이 될지 같이 한번 지켜봅시다. 저도 궁금하네요. 페어아일에 무늬가 들어있는 부분이 얼마나 순조롭게 떠지느냐에 따라서 이 스웨터의 전체 그 소요 시간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뜨고 싶은 페어아일 스웨터는 그 도안 추천 영상의 몇 번째 도안이었나요? 어쨌든 그 영상 안에 미도우 문이라는 스웨터입니다. 제가 그때 소개했던 제니퍼 스테인게스님의 도안이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을 사용하고 싶어서 그 실에 뭐 게이지나 색감이나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좀 맞아떨어지는 도안을 고르게 됐어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뭐랄까요, 이게 보리 같다고 할까? 사실 보리 이런 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긴 한데, 보리, 밀, 벼 같은 그런 식물이 길쭉길쭉하게 어깨와 팔 상단 부분을 덮고 있고요. 이 도안도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첫 번째 사이즈로 뜰 예정입니다. 완성 사이즈가 가슴둘레 기준 91cm입니다. 이 도안에서 제시된 스웨터는 약간 포실포실한 느낌이 많이 나죠. 레이스 두께의 올실이랑 모헤어 실을 두 겹으로 합사해서 뜬 옷이라서 그래요. 모헤어의 그 긴 헤어 때문에 스웨터 표면이 조금 더 포실포실하고 안개 같은 게 살짝 덮여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제니퍼 스테인게스의 굉장히 다양한 페어아일 스웨터 도안들이 있었지만 식물의 모티프가 담겨있는 이 무늬가 마음에 들기도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실의 색감이 이 도안에 제시된 메인 사진과 굉장히 비슷하기도 했고, 또 두께도 좀 어느 정도 맞아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이 도안을 결정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용할 실은 뭐냐, 바로 브루클린 트위드의 알보라는 실입니다. 제가 브루클린 트위드 쉘터 실을 굉장히 많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채널에서 비판, 비난, 실망이다, 비추합니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또 브루클린 트위드 실이 등장을 하느냐 의아하시죠? 저도 이 실을 어떻게 처분을 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브루클린 트위드 쉘터 실을 구매했을 때 함께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한 지 벌써 한 8, 9개월 정도? 그때 쉘터실에서 굉장히 나무 부스러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실 교환 혹은 환불을 이야기를 할 때 풀어보지도 않은 이 실도 함께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쉘터실도 환불이나 교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자연히 이 실도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딱 어떤 옷을 뜨겠다 결정을 하고 산 실이었거든요. 그 스웨터도 지금 보니까 페어아일 스웨터더라고요. 그런데 브루클린 트위드 실에 굉장히 데이고 나서 이 실을 완전 구석에 짱박아 뒀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페어아일 스웨터 떠봐야겠다. 그런데 집에 있는 실들을 좀 소비를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막 찾으면서 다시 이 실이 제 눈에 띄인 거죠. 제가 고른 도안은 레이스 실 두 겹을 겹쳐서 스포트 두께로 뜬다 도안에 제시가 돼 있는데, 얘는 DK 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두꺼운 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적용이 될까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작은 사이즈로 떠서 자연스러운 그 사이즈 확대 효과를 누리자라고 결정하게 됐어요. 4.5mm로 첫 번째 이 조그마한 스와치도 한번 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바늘땀이 많이 커서 4mm 바늘로 떠야 할 것 같아요. 도안에는 가장 메인 그 바늘의 두께가 3.5mm인데 저는 4mm 바늘로 떠서 똑같은 코수를 잡고 뜨더라도 살짝 사이즈가 키워지는 걸 기대를 하겠습니다. 도안은
코수 기준 22코고 제2 4.5mm 스와치 게이지는 19, 19코예요. 10%가 조금 넘게 차이 나는 정도죠. 그러니까 4mm 바늘로 떴을 때 이거보다 10cm 안에 들어가는 코수가 많아질 테니까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커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기대하는 바는 가슴 둘레가 91cm 정도였으니까 95cm 정도로 나왔으면 좋겠다. 뭐 조금 크거나 조금 작은 건 어쩔 수 없고 약간 요 정도의 아주 나이브한 태도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게이지가 막 안 맞는 걸 확인을 하면서 이미 이 위도우문 도안을 사놓고도 다른 걸 더 추가로 찾아봐야 되나? 라면서 레벌리를 막 뒤졌었는데 DK 실로 도안을 막 찾아도 딱 떨어지게 그러면은 요 게이지를 이용해서 뜨면 되겠다 그러면서 도안도 예쁘다 싶은 아이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럼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 실을 처음 샀을 때처럼 비트 스웨터를 떠볼까 또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그 무늬 자체가 깔끔해서 좋았는데 또 막 화려한 페어알 스웨터들을 엄청 보다 보니까 이 무늬가 엄청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이 좀 취향이 바뀌었구나. 더하기 이왕 페어알 스웨터 뜨는 거 이렇게 너무 단조로운 무늬보다는 조금 더 그림 같은 무늬를 떠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다시 이 위도우문 스웨터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풀오버보다 가디건을 훨씬 더 좋아하고 많이 입어요. 그래서 페어알 스웨터도 가디건으로 뜨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어쨌든 제가 처음으로 배색을 막 넣어보고 페어알 스웨터가 어떤 건지 그 장력의 조절이 얼마나 까다로운 건지를 경험해보기 전이니까 난이도를 낮춰서 풀오버부터 해보기로 했습니다. 풀오버 만드는 것도 지금 굉장히 설레기도 하면서 엄청 걱정이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여기까지 하고 제가 얼마나 페어알 그 무늬를 넣으면서 버벅거리는지 제 손이 정말 갈 데를 모르고 방황하는지 그런 게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손의 움직임을 좀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코 잡고 목둘레도 다 떠왔어요. 당장 코 늘리는 거랑 배색을 바로 시작해요. 코가 한 번에 거의 50코 가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케이블 길이는 너무 짧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긴 케이블에 똑같은 4mm 바늘을 한쪽만 끼워가지고 코를 옮기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뒤에 걸리는 실이 빡빡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최대한 손에 힘을 안 주고 뜨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걸어보고 저렇게도 걸어보고 막 이게 처음에 또 제가 엄청 고민이 됐던 부분이 페어알 스웨터 배색을 어떻게 넣는 건지 좀 공부를 미리 했었어요. 근데 그때 봤던 자료에서 바탕실은 왼손, 배색실은 오른손. 그래서 바탕실이 항상 아래쪽에, 배색실이 항상 위쪽에 위치하게 해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야 배색실로 넣는 무늬코들이 별로 찌그러지지 않고 예쁘게 고르게 잘 들어간다고. 그리고 제가 본 많은 페어아일 자료들이 두 가지 색 실을 동시에 쓰시잖아요. 그랬을 때 각 손에 각각 다른 색 실을 쥐고 왼손 오른손을 번갈아 가면서 실을 바늘에 걸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당장 따라할 엄두는 진짜 안 나가지고 일단은 한 손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래도 두 실의 상대적 위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편물의 안쪽을 봤을 때 뒤쪽으로 걸린 플로트들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그거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운 대로 하려고 하는데 위도우문 도안을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도안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실을 오른손, 배색실을 왼손에 쥐고 바탕실이 항상 위, 배색실이 항상 아래쪽에 있어라. 이거를 정말 강조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워 하다가 그래도 도안에 명시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명기됐는데 내가 이거를 따르지 않을 재간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도안의 방법대로 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 색 실 다 한쪽 손으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실의 위치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바탕색인 더 밝은 색 실을 계속 위쪽으로 두고 화면에서는 거의 검은색처럼 보이는 아주 진한 보라색 이 배색 실을 아래쪽으로 두고 뜨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실이 브루클린 트위드의 알보 실이잖아요. 타레 실을 풀어가지고 볼 형태로 감고 지금까지
사용해 보면서 이 실에서는 아직 나무 부스러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도 못 봤고 그 부분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브루클린 트위드에 무늬를 넣을 때도 그렇고 그 후에 다른 분들이 브루클린 트위드 실을 언급하시는 걸 몇 번 봤을 때도 그렇고 더 두꺼운 실일수록 나무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이물질이 나올 경우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브루클린 트위드 실이 정말 궁금하시다면 진짜 꼭 한 번은 써보고 싶다면 그래도 비교적 얇은 실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이 실은 잔털감이 거의 없고 굉장히 깔끔하고 좀 단정한 느낌의 실입니다. 그래서 도안 사진의 그 모헤어 실 같은 포근포근하고 포실포실한 느낌은 전혀 찾을 수가 없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비트 스웨터의 그런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의 편물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도안의 무늬와 전체적인 실루엣에 잘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실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누구한테 판다는 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실을 계속 가지고 있기보다 뭐라도 떠서 소비를 한다는 데 의의를 갖고 이 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실 색상은 밝은 색은 회 베이지에 분홍색을 한 방울 살짝 섞은 정도의 색감이고요. 이름은 드가스입니다. 그리고 거의 이 검정처럼 보이는 이 짙은 보라색, 약간 붉은빛이 돌아요. 짙은 자주색. 이 실은 블랙피그라는 색상의 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배색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거 되게 재밌네요. 뭔가 어떤 색 실을 거느냐에 따라 편물의 색깔이 싹싹 바뀌는 게 되게 신기하고 되게 매력적이에요. 뜨다 보니까 금방 더 많이 배색이 들어간 무늬가 훨씬 더 막 복잡한 이런 것도 떠보고 싶네요. 이거 다 뜨고 진짜 스티키법 써가지고 가디건을 하나 떠볼까. 막 엄청나게 색깔도 많이 들어가고 무늬도 완전 전체가 다 덮여있고 그런 약간 그런 충동이 생겨요. 제가 한 줄을 다 뜨고 이제 두 번째 줄에 배색을 넣고 있는데 이게 조금만 방심하면 실의 위치가 꼬이네요. 드가스 색상이 계속 위쪽에 있고 블랙피그 색상이 계속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되게 쉽게 블랙피그 색상을 위쪽으로 당겨와요. 그러면 플로트들이 일자로 가지런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약간 삐뚤빼뚤? 걔 혼자 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좀 실수를 최대한 안 하고 싶어서 코를 풀어서 잘못 실의 위치가 꼬인 곳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밝은 색상은 계속 위, 어두운 색상은 계속 아래 이렇게 올바른 위치가 유지가 되면 두 실이 꼬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 두 개가 서로 꼬이고 있어요. 뭔가 제가 실을 꼬고 있다는 얘기죠. 위치를 막 바꿔가면서. 이게 몇 단을 뜨고 나니까 약간 익숙해졌어요. 블랙피그 색상을 뜰 때 드가스 색상을 엄지손가락 위로 걸쳐가지고 뜨면은 밝은 색상의 실이 위치가 아래로 빠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뜨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간식도 가져왔고요. 이게 재미있는데 실을 계속 쥐었다 놨다 하니까 속도가 나지는 않네요. 제가 원래 손이 느리기도 하고 모터손은 언제 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프로보다 보니까 계속 겉면만 보면서 뜨잖아요. 중간이 열리는 거 없이 완전 360도가 다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 플러스 바늘, 그 어쨌든 뜨고 있는 바늘의 전체 길이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너무 짧으면 편물이 쭈글쭈글해지면서 약간 안 그래도 장력 조절에 익숙하지 않은데 괜히 더 빡빡하게 떠질까봐 코 늘림단이 나올 때마다 케이블 길이를 늘리고 또 케이블 길이가 확 늘어날 때는 숏팁으로 바늘 길이 좀 조절하고 그리고 몇 단 더 떠서 좀 여유로워지면 다시 바늘도 숏팁에서 5인치짜리 원래 바늘로 다 갈아 끼우고 이러면서 계속 바늘 전체의 길이를 조절하면서 뜨고 있어요. 레글러는 두 단에 한 번씩 대부분 코를 조금씩 늘려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요크 스웨터는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코 늘림 단을 만났을 때 되게 폭발적으로 코를 늘려요. 그게 되게 신기한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코 늘림단이 나올 때마다 뭔가 기존에 있던 바늘 길이가 엄청 짧아져요. 손만 보는 게 뭔가 좀 심심하고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방향으로도 찍어봤는데 어차피 이것도 똑같아요. 빨리 진도가 나가기를 바라면서 한 땀 한 땀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이제 2번 코를 늘렸고 무늬도 중간중간 막 끊어지고 이러는데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다른 분들처럼 저도 어쩔 수 없이 한 손에 한 색상씩 실을 쥐게 되네요. 이게 한 손으로만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만 실 2색을 다 컨트롤하면 조금만 방심해도 실 위치가 바뀌기가 쉽고 그리고 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되게 답답하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오른손은 바탕색 실, 왼손은 배색 실을 걸면서 뜨고 있습니다. 컨티넨탈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컨티넨탈을 뜬다기보다 그냥 왼손에 걸려있는 실을 오른손이 가서 걸어온다 라는 느낌으로 뜨고 있어요. 이것도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겠죠? 무늬가 팍팍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무늬 넣으려면 한참 남았네요. 오늘은 1월 23일 토요일이고요. 제가 페어알 스웨터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첫 번째 날 열심히 뜨는 걸 앞에서 많이 보여드렸죠. 어제도 열심히 떴는데 어제는 딱히 영상을 찍지는 않았고 세 번째 날인 지금 저의 편물은 요만큼 자라 있습니다. 지금 모양이 되게 웃겨요. 완전 동그라미 원 같은 형태인데 사실 셋째 날인 오늘은 거의 못 떴어요. 제가 오전부터 지금 4시 반 정도까지 계속 밖에 나가 있다가 와가지고 이제 저녁 때 열심히 뜨긴 할 텐데 지금 촬영을 해야지 편집해서 일요일에 올라갈 영상에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뜨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행 상황을. 지금 편물의 사이즈는 깨끗이를 살짝 지나서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그 시작점 정도? 그 정도의 크기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슨 삐에로 같은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게 막 직선으로 이렇게 쭉쭉 돼 있어가지고 삐에로 그 옷깃에 아코디언 같이 막 접혀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나는데 어쨌든 저의 편물의 모양은 이렇고 무늬도 이제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제 줄기가 끝나고 곡식이 시작되는 그 열매 부분이 시작되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무늬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는 제가 거의 다 늘리고 이제 한 2번? 3번 정도만 더 늘리면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페어알 스웨터 뜬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장력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 실을 너무 당기면서 뜨면 안 된다. 충분히 여유를 줘야지 세탁하고 나면 살짝 더 게이지가 느슨해지니까 그렇게 늘어날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고 빡빡하게 뜨면 편물이 울어서 보기가 싫다. 이런 얘기를 저도 엄청 많이 듣고 시작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엄청 신경을 쓰면서 뜬다고 떴는데 사실 그렇게 막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는 아니에요. 편물이 울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눈에 많이 띄는 아이를 예로 들면 어차피 다 한 코가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 코의 사이즈가 작아지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꽤 비슷한 코의 크기인데 여기가 지금 코가 작아져 있죠.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여기는 또 좀 커지고 근데 여기 코가 양쪽이 코가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코였던 부분이 3코로 늘어나면서 폭이 이렇게 넓어지니까 가만히 있던 그 짙은 색깔의 코가 이렇게 어깨를 접게 되는 거죠. 왜 지하철 같은데 패딩 입은 사람이 양쪽에 타면은 자연스럽게 제 어깨가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양쪽이 코가 늘어나면서 가운데 있는 코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수축했어요. 그리고 제가 코를 늘리면서 떠진 편물을 쭉쭉 늘리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또 우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살짝 눈물이 고였다. 어쩔 수 없죠. 완벽한 걸 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 정도로 묶고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이 위쪽은 굉장히 약간 장력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아래쪽은 제가 원하는 만큼 좀 많이 좀 느슨하게 코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제 맘대로 막 여기는 더 열심히 늘려뜨고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아래쪽에 장력이 훨씬 더 느슨한 게 이 안쪽 플로트들을 봐도 되게 잘 보여요. 물론 아래쪽이 무늬가 생기면서 약간 플로트들의 모양이나 전개가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플로트들이 훨씬 더 느슨한 게 느껴집니다. 이 위쪽은 거의 진짜 무슨 줄 세운 것처럼 각이 잡혀 있다면 이 아래쪽은 조금 더 느슨해서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플로트들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더 처지거나 당겨지는 그 여지가 달라요. 이 위쪽은 그냥 진짜 평물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쓸어내려도 뭔가 손에 걸린다거나 조금 더 아래쪽으로 처진다거나 당겨진다거나 이런 느낌이 거의 없거든요. 이 목 이쪽은 좁아도 이쪽은 좁으면 안 되니까 이 아래쪽에 장력을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제가 첫날에 플로트 잘못 걸린 거 이런 거 막 수정하면서 떴잖아요. 초반에는 그래도 실수를 최대한 없애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무늬를 한 번 잘못 넣어서 한 바퀴 반 정도를 푸르시오를 했어요. 푸르시오를 했으니까 다시 코를 주워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를 주울 때 아, 이게 플로트들을 완벽하게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그리고 그걸 막 욕심을 내는 게 얼마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를 깨닫고, 자, 무늬만 틀리지 말자, 이렇게 전략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플로트들이 가지런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막 다르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다른 플로트들은 이렇게 매듭이 붙지 않고 이렇게 다 평행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얘만 이렇게 묶였어요. 아마 제가 여기서 푸르시오를 한번 해가지고 푸르시오 하고 다시 그 코드를 줍는 과정에서 뒤에 플로트를 좀 다른 방향으로 걸거나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늬를 다 넣으면 몸통이랑 소매를 분리하게 되는데 단 기준 절반 정도는 넘게 뜬 거거든요. 물론 아래쪽으로 갈수록 코수가 많아지니까 한 단을 뜨는데 소요 시간이 더 걸리긴 할 텐데 중간에 막 무늬 잘못 넣어서 푸르시오 하고 이런 경우가 없다면 그래도 무난하게 한 일주일 정도만 쓰면 무늬 부분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이 토요일이고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내일까지 또 좀 열심히 뜨고 또 다른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평일에 중간중간 틈틈이 뜨고 하면은 2주 컷? 이런 거는 진짜 좀 너무 많은 바람이겠죠? 그래도 최대한 빨리 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첫 번째 페어알 스웨터 뜨개 로그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두 번째 뜨개 로그에서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